네, 안녕하세요. 오늘 키성장 강의를 맡은 파운더스 플래티늄 노정아입니다. 음,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시죠? 뭐냐면 어떤 부모도 자기 아이에게 어, 나쁜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아이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부모도 전혀 없고 정말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게 정말 부모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이 자료를 좀 보시면 우리 아이의 키는 정말 우리가 아는 만큼 키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분명히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어 하고 아이에게 정말 좋은 것만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정보나 아는 것이 없어서 어쩌면 우리 아이의 키를 못 키울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부터 천천히 저랑 함께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렇게 많은 참고 문헌들을 가지고 이런 책들을 전부 읽고 저희가 함께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론상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의 많은 데이터와 실질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라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굿뉴스는 뭐냐면 아이의 키가 자라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이 유전적인 요인은 사실 2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부분, 환경적인 부분이 거의 77%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 77%의 환경에는 영양도 있고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의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면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키를 이미 망했다. 이 생에는 망했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마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신 박민수 원장님의 특강을 들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몸과 마음과 뇌가 튼튼한 아이 이렇게 아이를 키우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되냐면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균형 성장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브릭스의 이 키성장 프로그램 어쩌면 이 프로젝트가 진짜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뇌를 같이 키우는 프로그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성장 프로그램을 지금 이 자료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봐 나가는데 꼭 이 몸, 마음, 뇌 그러니까 동시에 성장하는 이 성장이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면 성장 클리닉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정말 아이들의 키를 키우는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 계신 곳이죠. 그러면 이곳에서 아이들의 키가 어떻게 하면 크는지 그 키 성장의 포인트를 제공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여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정말 전문가들이 여기서 아이들의 키를 키우는 걸로 정말 전문으로 연구하고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에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첫 번째는 정상적인 발육의 속도를 일단 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몇 등 하는지를 알아야 어떤 반에 들어갈지 배치를 해줄 수 있잖아요. 반 배치 고사를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아이가 키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 뭐 백분율 어느 정도가 되는지 키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영양을 섭취하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키성장 클리닉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키가 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가 영양을 섭취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저희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신생아들의 평균 신장이 한 50c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정도 갔을 때 1m 50에서 많이 크는 아이들 1m 85, 90까지도 크잖아요. 그러면 50에서 1m 90까지 그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그렇게 길이 성장을 늘어났을 때는 그냥 잡아 넣기만 해가지고는 그만큼의 길이 성장이 절대 일어날 수 없잖아요. 분명히 그 안에는 어떤 재료, 원료, 원자재가 들어가서 그 부분을 메꿔주는 원재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피를 늘리려면 원재료를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원재료를 넣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진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들의 입으로 먹어내는 거.
그렇죠. 아이들이 음식을 입으로 먹어내지 않는 이상 그 원재료를 집어 넣을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주사기로 흡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땅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빨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양으로 음식으로 섭취해내는 일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가 성장의 조력자, 성장을 도와주는 것에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성장 호르몬의 역할, 단백질은 성장의 기본이다. 그리고 성장을 방해하는 소화, 비만, 규칙적인 운동, 뼈를 키우는 칼슘. 여기서 제공하는 키포인트가 총 8가지인데 그 중에 무려 4가지, 반이 넘는 50%가 넘는 게 영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걸 먹는지, 어떤 것들을 먹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키포인트로 나온다는 건 저희가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될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 성장이라는 건 방해가 되는 요인은 제거해주고 도움이 되는 요인을 제공해주면 아이들은 키가 큰다. 여기서 이제 성장판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한번 짚어보고 이해해야 하고 넘어가면 다음이 훨씬 쉬워질 것 같거든요. 성장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뼈와 큰 뼈의 사이에 있는 가운데에 몰랑몰랑한 그 연골판 같은 곳을 성장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엿가락을 한번 늘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주 딱딱하고 단단한 엿을 콱 잡아 늘리면 부러지죠. 하지만 물렁물렁한 엿을 이렇게 녹아져 있는 엿을 잡아당기면 엿이 쭉 늘어나죠. 길이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도 이 성장판이라고 하는 이 몰랑몰랑한 연골들이 확 잡아 늙으면 길이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성장에 자극을 주는 게 뭐냐면 성장 호르몬이죠.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엿가락을 잡아 늘리듯이 자극을 주면 길이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성장판에 우리가 열렸다, 닫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열린 성장판은 지금 보시면 뼈하고 뼈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몰랑몰랑한 연골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엿가락을 아까 늘리듯이 뭔가 이렇게 콱 잡아 늘릴 수 있는 길이 성장이 가능하니까 열린 성장판이 열려 있다는 뜻이고 닫힌 성장판은 이미 그 연골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 단단한 뼈가 된 거죠. 이거는 잡아 늙으면 부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길이 성장을 못한다. 그래서 닫힌 성장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장판을 그럼 늦게 닫히게 하면 되겠네. 성장판이 계속 열려 있으면 아이들이 훨씬 잘 클 수 있겠네. 그럼 어떻게 하면 성장판이 열리냐는 거예요. 오랫동안 열려 있게 할 수 있냐? 첫 번째는 비만하면 안 돼요. 비만을 줄여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이 계속해서 잘 나오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성장판이 오래도록 열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성장 호르몬이 뭐길래 성장 호르몬이 뭐길래 성장판을 이렇게 오래도록 열리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에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하기 전에 그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에 보시면 손목 부분이 빨리 다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아까 뼈하고 뼈 사이의 연골판이 성장판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장판의 특징은 다치는 시점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판의 특징은 이게 지금부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성장판은 일시에 다칩니다. 하나 둘 셋 꽝 하고 같이 다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어느 부위부터 천천히 닫히는 곳도 있고 서서히 열려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뭔가 순차적으로 가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닫히냐면 말단부터 그러니까 손목, 발목 이런 곳부터 닫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클 때 이왕이면 일찍 크면 팔다리가 길쭉길쭉하고 뭔가 비율도 좋고 정말 예쁘게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키를 키우는 건 엄마들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왕이면 더 예쁘게 클 수 있을 때 그렇게 키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호르몬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2차 성징에 대한 이야기랑 같이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저희 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과학책에서 본 건데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생물은
자기하고 비슷한 생명체를 복제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생물이래요. 근데 그걸 못하면 무생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잖아요. 생물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면 결국 우리는 짝짓기를 통해서 개체수를 늘리는 이 종족 보존이라고 하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춘기라는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생물로서 나와 같은 개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몸을 생명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로 아이들을 폭풍 성장시킵니다. 그게 이제 사이즈를 늘리는 성장기가 있는 거죠. 완전히 폭풍하게 성장시키는 정말 급성장기를 갖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사이즈가 늘어나면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짝짓기가 가능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성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성호르몬이 나와서 아이들의 몸을 정말 이렇게 당황스럽게 바꾸죠. 근데 이제 여자아이들은 이게 금방 드러나요. 왜냐하면 안 하던 초경이라는 걸 시작하면서 얘가 이제는 엄마가 될 수 있는 생명체를 품을 수 있는 2차 성징을 했구나 하는 거를 너무 확연히 알 수 있는데 남자아이들은 조금 모호하죠. 그래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해야 되고 또 특히나 남자아이들은 이 시기가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환의 사이즈나 음경의 사이즈 아니면 아이들의 음모가 나는 뭐 성향 여러 가지들을 좀 보면서 깊이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차 성징 성호르몬이 나와서 정말 짝짓기가 가능한 성호르몬이 나오는 그 직전에 급성장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몸에서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몸을 키우는 사이즈를 키우는 시기를 갖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가 마치 시소처럼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성호르몬을 짓눌러서 잘 못 나오게 하고 성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성장 호르몬을 짓눌러서 성장 호르몬이 잘 못 나오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도록 그 시기를 좀 늘려간다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은 이름이 성장 호르몬이어서 조금 헷갈리게 하는데 성장판이 닫히니까 길이 성장을 못하지만 성장 호르몬 자체는 거의 한 55세 될 때까지 어쩌면 더 그 이상까지도 계속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호르몬으로 우리가 그 성장판이 닫혀서 길이 성장은 못하지만 성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우리 아이가 급성장기를 이미 지났다. 그래서 이미 초경을 했다. 뭐 우리 아이는 이미 글렀다. 이게 아니라 이때에도 아이들은 성장판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성장판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때 충분히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준다면 아이들은 충분히 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능하다면 급성장기에 그거 있잖아요. 왜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뭔가 그런 것들이 나올 때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힘을 덜 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건 어떤 상황일까요? 첫 번째는 잠잘 때예요. 잠잘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때 수면의 질이 진짜로 중요해요.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접근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애들이 막 걱정, 근심, 막 공포, 두렵고 막 수심이 가득해. 자기 전에 애들을 막 두들겨 패고 막 애들한테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서 애들을 막 그런 상태로 재워요. 그럼 잠이 못 가요? 애들이 잠이 잘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시끄럽고 막 불은 환히 켜져 있고 막 이런 환경에서 우리 잠 잘 못 자잖아요. 그리고 나만 빼고 밖에서 뭐 막 먹어. 막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막 밖에서 막 게임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 그런데 잠이 잘 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식적인 접근상에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잘 수면의 질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신제품 중에 굿 슬립 밸런스라고 하는 제품이 아메이에서 새로 나와요. 정말 기대가 아주 만빵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쌀겨에 함유된 감마 오리지널 성분을 추출해 가지고요.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얘가 5가지의 수면 관련의 지표가 유의적으로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효과가 있다 하는 것들을 임상의 데이터를 통해서 밝혔는데 그 5가지가 어떤 거냐면요. 들어보세요. 진짜 대박이거든요. 첫 번째, 수면의 효율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진짜 잘 잔다는 거죠. 굿잠을 잘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총 수면의 시간이 증가한대요. 잠자는 실질적인 시간의 양이 증가하고, 세 번째는 수면 입면 시간이 감소한대. 무슨 말이냐면 딱 누웠을 때 잠이 드는, 그러니까 왜 누워가지고 양 100만 마리 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양 한 서너 마리 쉬는 순간에 확 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고, 네 번째는 비렘 수면의 2단계를 개선했대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비렘 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2단계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거예요. 이 제품이. 마지막으로 5번째는 주간의 졸음의 측정이 개선됐대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이렇게 너무 졸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깜빡깜빡 졸거나 그런 시간들이, 왜냐하면 사실 저도 어저께 강의 준비하면서 밤에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러면 낮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깜빡깜빡 졸음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당연히 낮에 졸음이 오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지역사회인 영천에서 파이토 노지믹스라는 것을 시작했죠. 거기에서 개발돼서 생산되는 첫 번째 제품이에요. 정말 이게 대박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12월 달에 출시가 나오니까 정말 기대해 주시고, 이렇게 정말 수험생 아이들 혹은 그 지금 막 전두엽이 미쳐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하는 이 아이들한테 이 성장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걸 같이 넣는다면 너무너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스카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입을 다물고 잘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기 막 좋은 곳에 가면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로 숨을 쉬지 못하니까 입을 벌리고 자는 건데, 이 입을 벌리고 자면 정말 많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입을 다물고 잠으로 인해서 줄여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상황은 운동을 할 때 25% 아이들 최고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이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마스크 쓰고 나가서 놀지도 못하는 이때에 정말 25% 아이들로 우리 브릭스의 자랑 도날도 보셨잖아요. 정말 애들이 학원을 가기를 싫어한대잖아요. 이거 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급하게 이걸 타고 막 학원을 간다 할 정도로 너무 재밌게 안전하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층간소음에 걱정 없이, 아이들 뛰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걱정해요. 뛰지 마 정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걱정 하나도 없이 아이들이 신나게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20% 라이드고요. 그다음에 온몸에 진짜 이 만져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그 성장판을 자극해 주려고 엄마들이 얼마나 주물러 줘요. 그거를 정말 엄마보다 훨씬 낫다, 엄마 손보다 낫다, 애들이 그런 데잖아요. 정말 약손이 들어있다고 느낄 만큼,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개발되어 있는 이러한 발 마사지 그 기계에 거의 유일할 거예요. 그 아킬레스건을 자극해 줄 수 있는, 그곳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건 아마 이 리플렉스가 거의 유일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가격이 100만 원도 안 하는 애가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리플렉서와 25% 라이드의 조합이라면 아이들 성장하는 데 필요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운동은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지방이 적을 때 잘 큰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55세가 지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나온다. 왜 그러냐면,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지방을 분해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쓰고 근력을 강화시키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요. 그리고 남는 성장 호르몬이 있으면 뼈 길이의 성장에 관여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지방이 많고 뚱뚱하고 근육이 적다면 동일한 양의 성장 호르몬이 나왔을 때 불리하겠죠.
그 같은 양을 가지고 걔는 그 일단 지방도 분해시켜야 되고 근력도 강화시켜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남는 걸로 가니까 아무래도 키 성장에 자극을 주는 성장판은 똑같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그 양이 적으니까 불리하다. 그래서 성장을 방해하는 이 소화 비만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5% 라이드 스피닝이 정말 너무나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네 번째는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상황 중에 위가 쪼그라들었을 때예요. 왜냐하면 이때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성장하는 이 무렵의 아이들은 정말 배고파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금방 밥 줬는데 엄마 배고파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요, 아이한테 정말 칼로리 폭탄에 막 인스턴트 덩어리에 막 이런 것들로 아이들의 배만 채운다는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들은 어느 누구도 우리 아이가 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엄마 아빠는 없어요. 잘 크지 않길 잘하는 엄마 아빠는 없지만 아이가 밤에 학원에서 10시에 마치고 집에 오면 10시 반, 11시쯤 되어서 돌아온 아이에게 저희는 뭘 하냐면 정성껏 준비한 간식 상을 들고 대령하죠. 빵과 우유와 온갖 과일과 아이가 좋아하는 잔뜩 그걸 들고 들어가는. 왜요? 잘 되라고. 애썼으니까.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거 먹고 힘내라고 주는데 최악의 상황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 호르몬은 언제 잘 나오냐면 잘 때. 그 다음에 위가 쪼그라들었을 때인데 이 절호의 찬스를 엄마가 잘 몰라서 엄마의 정말 무지로 어쩌면 엄마의 그 모질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에게 그거를 줌으로써 생각해 보세요. 그 밤에 자기 직전에 잔뜩 뭐가를 먹었으면 그걸 소화하느라고 제대로 된 숙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거기다가 위가 쪼그라들어서 막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때가 잘 때가 사실은 성장 호르몬이 제일 잘 나오는 절호의 찬스인 게 뭐냐면 잘 때 나오죠. 위가 비었을 때 나오는데 우리 위가 보통의 일반적인 식사의 패턴이라면 저녁을 먹고 위가 빈 상태로 자게 되잖아요. 이때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엄마가 그거를 정말 아이의 몸과 마음과 뇌가 성장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을 너무 잘하려고 애써서 또 일부러 막 빵 만드시잖아요. 그때 주려고 아이 주려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단어가 너무나 마음에 닿았어요. 우리 아이 키는 엄마가 아는 만큼 키울 수 있다. 정말 밤에 간식 주는 것만 안 하셔도 아이가 5cm는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수증 얘기인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가 빨리 성장하면 빨리 늙는다. 그러니까 성조숙증이 결국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아이가 새 생명을 품을 수 있을 만한 크기로 성장 호르몬을 급히 넣어서 급성장의 시기를 거친 다음에 성호르몬을 통해서 그 짝짓기가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급성장의 시기가 오기 전에 성호르몬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2학년짜리 막 그 작은 아이들이 초경을 하고 성호르몬부터 나오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이거의 정말 더 큰 문제는 이게 나중에 갔을 때 정말 그 성조숙증이라는 아이들은 더 빨리 늙을 수밖에 없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성조숙증의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한 건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조숙증의 문제는 해결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엄마들의 착각이 오죠. 엄마들도 이제 다 알아요. 초경을 하면 키가 안 큰데 그러니까 초경의 시기를 늦춰야 돼. 그래서 성조숙증 치료가 초경을 늦추는 치료기 때문에 이게 키 크는 치료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키는 언제 크냐 하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크는 거예요. 성 호르몬을 못 나오게 한다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 호르몬을 못 나오게 했지만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하는 환경은 또 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엄마들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엄마가 아는 만큼 키를 키울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 정보가 모자라서 엄마들은 이제 성조숙증 치료를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애써서 했으니까 이제 이게 끝나면 아이가 키가 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진짜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지금 2017년도 자료에서 이미 10만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성조숙증 진단을 받았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정말 많은 아이들이, 제가 아는 아이들 중에도 성조숙증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진짜 많거든요. 꼭 알려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 성조숙증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초경을 늦췄다고 해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게 아니다. 성장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 주사는 맞아도 될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판이 자극을 받으려면 길이 성장을 할 때 그 가운데 있는 몰랑몰랑한 연골 부분이 성장 호르몬이 자극을 줘서 엿가락이 쭉 늘어나듯이 늘어나죠. 근데 그렇게 늘어난 상태에서 그 엿가락이 물렁물렁한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되고 그 양쪽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뼈가 되어야만 그게 길이 성장이 완료되는 건데 그 단단하게 굳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료가 있어야 되죠. 단백질, 칼슘, 여러 가지 그 안을 간단하게 메우는 비타민 A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일단 자극을 받았으니까 연골이 늘어났어요. 길이 성장은 했어요. 단단하게 만들 수 없는 재료가 없으면 뼈는 송송하게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 상태로 정말 부실공사처럼 막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아이들이 커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평생 동안 쓰는 호르몬의 양이 정말 찻숟가락 하나만큼의 양이래요.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면 이 성장 주사를 맞으면 거의 매일 그 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이거를 거의 2년 정도? 약 금액도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드는데 이거를 했을 때 정말 이렇게 많은 양의 성장 호르몬이 들어갔을 때 괜찮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진짜로 이게 필요한 아이들도 있어요. 진짜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치료겠지만 생각해 봐야 될 거고 그냥 아이들이 치과에서 교정을 하는 거나 피부과에 가서 여드름 치료를 받는 거나 뭔가 라식 수술을 하는 것처럼 뭔가 강남의 아이들의 유행처럼 이 성장 호르몬 주사가 혹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진짜 성장 호르몬 치료를 만약에 시작한 아이가 있다면 이 부분도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양 치료를 병행하시라고.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은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데 재료는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우리 몸에 나중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는 아이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과정들이. 그래서 꼭 그 영양 치료를 병행하라고 주시고 아까 그 얘기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산병원의 성장 클리닉에서도 영양이라는 부분이 50% 이상을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숨가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래 키 성장에 엄마가 아는 만큼 키운데 쭉 들어보니까 어려운 얘기 없잖아요. 다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래 그러네 이해가 되니까 그래 해보자. 유전은 23%밖에 안 되고 엄마가 공부 열심히 했고 자 이제 뭐 하면 되나요? 뭘 도와주면 되나요?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잘 먹이시면 돼요. 아이의 입안에 좋은 걸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아이들이 먹은 음식으로 내 아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 아이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아이에게 먹였던 식단을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시면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발을 얹고 내가 먹인 이걸로 이 아이가 제대로 클 수 있을까? 진짜 자신 없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일단 내가 먹은 그 음식 자체가 식단 자체가 일단 부실해요. 우리가 먹이는 많은 부분들이 반조리 식품도 있고 밀키트도 있고 인스턴트 음식도 있고 가끔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배달 음식도 시켜주고 그러다 보면 음식 자체가 굉장히 부실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그런 엄마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코로나 이런 걸 겪으면서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엄마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엄마들은 이렇게 좋은 재료로 정말 좋은 조리 도구로 이용해서 집밥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아이들의 소화 흡수력 자체가 떨어지는 아이들은 결국 몸에서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영양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중에 이런 영양소가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얘가 살아야 되잖아요. 생명에 직결되는 면역에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뭐 알러지라든가 비염이라든가 감기를 달고 자는 아이들이나 아토피를 증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키가 잘 안 큰다는 거죠. 근데 이 키성장 프로그램을 꼭 해야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일단 이걸 먼저 해결해야 그 다음에 키성장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여기서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키성장 주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이들만 먹지 않아요. 이렇게 면역력이 약화돼서 뭔가 영양이 충분히 필요하신 많은 분들에게 들어가는데,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60대 넘으신 남자분이셨는데 구안화사가 왔어요. 이 구안화사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 아시죠? 그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인한 구안화사가 와서 정말 식사를 못 하실 정도로 침이 이렇게 줄줄줄 떨어질 정도로 얼굴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1년 정도의 치료를 요한다고 얘기했고 분명히 어떤 그 나중에 증상이 남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저희 면역 주스 한 달 드시고 완치하셨어요. 병원에서도 깜짝 놀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면역에 관련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이 키성장 프로그램을 반드시 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영양소가 나오면 두 번째가 일상생활의 에너지로 쓰이고, 그리고도 남은 영양소가 있을 때 키성장으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차고 넘치게 영향을 주어야만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애는 진짜 잘 먹어, 너무 먹어서 탈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잘 먹는다고 하는 게 아이가 우리가 혹시 아이가 잘 먹는 것만 주는 건 아닐까요? 아이가 정말 잘 그거를 모든 것들을 골고루 잘 먹어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아이 햄 구워주면 밥 진짜 잘 먹어요. 그렇죠? 삼겹살 구워주면 밥 진짜 잘 먹고요. 햄버거 가게 데려가면 햄버거 2개, 3개씩 먹잖아요. 정말 그게 잘 먹는 걸까에 대해서도 한번, 정말 그런 음식들이 아이가 좋아하고 아이가 정말 잘 먹는 그런 음식들로 아이의 몸과 마음과 뇌를 키울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아이들의 길밥 보고서라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편의점에서 그 간단한 뭐 삼각김밥이나 그 학원에 그 잠깐 저녁 시간 10분 만에 메뚜기떼처럼 달려 들어가지고 그 삼각김밥과 그 컵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성장의 방해 요인을 제거하고 완벽하게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공급해서 그 영양소가 성장에 잘 쓸 수 있도록 흡수시켜 주는 것이 결국 성장이다. 그런데 이 성장은 밥을 잘 먹게 하고 키가 크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질 좋은 음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음식으로 다 그만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없을 때, 그때 필요한 게 영양제죠. 지금 야채 과일이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이 줄어들었다는 건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1950년대에는 사과 하나를 먹으면 얻을 수 있었던 영양소를 지금은 사과를 26개를 먹어야 얻을 수 있고, 시금치는 한 단이면 됐던 양을 지금 19단을 먹어야 된대요. 사실 애들 시금치 한 줄 먹이기도 힘든데 19단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거의 컥 아니에요, 컥. 근데 이렇게 더블 X라고 하는 14가지의 비타민, 10가지의 미네랄, 19가지의 식물 영소가 들어있는 더블 X라고 하는 제품을 보시면 이만큼, 이 사진에 있는 이만큼이 한 달치거든요. 이만큼을 음식으로 먹으려면 이렇게 다 먹어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이런 걸 유기농으로 다 사대다가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다 먹어서 배가 터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겠죠. 키성장에는 그러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까요? 주재료가 꼭 필요한 영양소는 단백질과 칼슘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계속 해오신 그 집안의 아이들은
요 시기에 급성장기,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성징이 오기 직전에 그 급성장기에는 단백질만 칼슘만 먹어도 키가 쑥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베이스가 마련된 아이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보조 재료인 미네랄과 비타민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미네랄에는 아연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연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을 증가시키는 미네랄이에요. 그리고 철분은 혈액의 주성분이거든요. 아이가 성장했어요. 아이의 부피가 커졌어요. 그럼 거기가 다 뭘로 메워질까요? 혈액으로 메워지죠. 그러면 진짜 충분한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빈혈로 고생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철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특히 여자아이들은 초경도 하기 때문에 혈액을 계속 만들어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철분이 필수고요. 그 다음에 인이라는 성분도 있어야 되고 요오드도 있어야 되고 셀레늄도 있어야 돼요. 비타민으로는 비타민 A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장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막을 형성하는 데에 점막에도 유지를 하게 되고요. 비타민 B군은 소화 흡수율을 도와주고 아까 주 재료인 단백질의 대사에 관여하는 게 비타민 B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비타민 D는 왜 저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 저 옛날에 그렇게 외웠거든요. 비타민 D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꼽추 이렇게 굽은 거를 해가지고 구루병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타민 D가 없으면 뼈가 이렇게 똑바로 자라지 못하고 꼽추처럼 구부러지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성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려면 비타민 D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인 EPA와 DHA는 두뇌와 망막을 세포막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조 재료로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 흡수에 관련된 유산균과 식이섬유인데 이거는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몸이 위에가 여기가 입이에요. 입이고 그 다음에 항문이에요. 그러면 입하고 항문이 뚫려 있는 상태잖아요. 도너츠처럼.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먹어요. 그럼 아직 그 사과는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쩌면 몸 밖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입으로 먹어서 걔를 위에서 소화시켜서 곤죽을 만들어서 뭔가 점막으로 쫙 흡수해서 빨아들여서 내 몸 안으로 끌어들여야만 내가 먹은 사과가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점막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제대로 된 거 좋은 것만 쫙 빨아들이고 나쁜 거는 다 감별해가지고 너는 들어오지 마 그냥 나가. 그래서 바깥으로 바로 배출시켜 줄 수 있는 그 아주 똘똘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점막이어야 되는데 그 장점막은 뭐로 만들어지냐면요. 유산균의 똥인 유산균의 배설인 포스트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가 만났을 때 그 건강한 점막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유산균과 식이섬유도 너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 정말 깨끗한 물,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비롯해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미네랄은 살아있는 이 깨끗한 물로 아이들의 뇌도 물에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신체의 70%도 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스프링 물로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성장통은 아이가 크는 동안에는 반드시 있다. 이거 정말 너무 무식한 이야기죠. 성장통은 영양 부족 정상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는다면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꼭 뉴트리라이트여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고 넘치게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음식에 가장 가까운 천연에 가장 가까운 그런 제품인 뉴트리라이트를 드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뉴트리라이트는 우리나라 아이들의 영양 상태를 연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맞춰진 영양제예요. 아무리 좋은 성분과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그거는 프랑스에서 수입하면 프랑스 아이들한테 맞춰진 거고요. 미국에서 수입하면 미국 아이들에게 맞춰진 거예요. 근데 뉴트리라이트의 건강보조식품들은 아이들에게 맞춰진 우리나라 사람에게 맞춰진 우리에 맞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걸 꼭 드시는 게 좋고요. 다른 성장 프로그램은 정말 보고 있으면 화가 나죠. 왜냐하면 진짜 여기에서 보시면 그 필요한 건 하나도 없고요. 필요한 건 하나도 안 들어있고 진짜 그 쓸데없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만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밖에 성장에 관여하는 것들로 운동과 수면과 스트레스성이 있는데요. 정말 키 성장은 타이밍입니다. 왜 타이밍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키 성장에 관여하는 그 연골, 성장판은 어느 시기가 되면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치는 시기 전에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시기에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해주신다면 정말 힘 덜 들이고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아이들, 알약을 못 삼키는 아이들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정말 기성장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던 예전에 김주원 사장님이 해보시니까 알약을 잘 삼키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키주스로 먹였을 때 훨씬 효과가 좋더라. 근데 저도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단백질을 먹는데 아이들이 아까 단백질과 칼슘이 주성분이 필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알약을 먹으면 알약은 계속해서 먹어요. 근데 이 단백질을 타먹는 게 생각보다 귀찮으니까 어떨 때는 자꾸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바쁘다 보면 못 먹게 되고, 그런데 키주스로 하게 되면 거기 안에는 칼슘과 많은 영양소와 그다음에 단백질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꼭 하도록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한 번으로 끝나는, 이거 한 번 먹어서 키를 키우고 끝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의 평생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정말 꾸준히 이런 것들의 영향을 공급해 주는 것들을 다 같이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밴드도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키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 이렇게 밴드에다가 아이들을 참여시켜 주시면은요. 아이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뭐 먹었니, 안 먹었니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참여한 아이들의 대부분이 진짜 21일 인증에 한두 번 빠지고는, 근데 이것도 아내가 안 먹은 건 아니에요. 인증하는 걸 까먹었을 뿐인 거지. 그래서 이런 저희가 밴드도 운영하는 브릭스의 시스템들도 정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성장 문진표를 통해서 정말 그 아이에게 맞춤의 영향을 제공할 수 있는 정말 이 브릭스의 탁월한 성장 프로그램의 시스템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는 이 사진을, 이 그림을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 부모들은 모두 아이가 이렇게 행복하기를,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도록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모의 마음을 정말 잘 읽고 잘 알려주는 이 브릭스의 시스템대로 만들어져 있는 이 성장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 분들의 성장과 또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